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시퍼스입니다. 이번에도 야심차게 준비한 새로운 컨텐츠입니다. 바로 스펙과 관련된 정보인데요. 요즘 스펙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스펙은 많이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스펙도 미리 공부하고 잘 준비해서 투자를 하면 훌륭한 수익률을 낼 수도 있어요. 물론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만요. 앞으로 매달 스펙 합병 투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 정리와 그 기업들의 간단한 기업 분석과 관련된 포스팅을 할 예정이에요. 이 컨텐츠도 많은 사랑을 받아야 지속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단계이니까.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격려의 댓글 한 번씩 부탁드려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미 다 하셨죠? 이번에는 스펙 관련 첫 포스팅이니 스펙의 구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만약 스펙에 대해서 잘 아신다면 이 부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아참, 건너뛰기 전에 제 채널에서는 이 부분까지 도달한 스펙주만 다룰 예정이라는 것만 아시고 넘기시면 돼요. 그럼 스펙에 대해 잠깐 볼까요?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IPO, 직상장과 함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스펙으로 상장이 되려면 먼저 그러니까 이거 조개 껍데기라고 불리는 페이퍼 회사가 설립되어야 하고 이 페이퍼 회사가 먼저 상장이 되어야 돼요. 보통 스펙은 10불로 상장이 됩니다. 사실 이때는 뭐 아무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회사예요. 그냥 상장 빈 껍데기예요. 근데 스펙은 이렇게 상장하고 2년 내로 합병을 할 기업을 찾고 합병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합병할 기업들을 찾아야겠죠. 이렇게 서로 이제 마음이 맞는 기업을 찾고 합병에 대해서 이제 합의가 되면 이렇게 합병이 되면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투표를 해요. 여기에서 찬성이 되면 합병회사로 재상장되며 티커가 바뀌는 거죠. 만약 주어진 기간 동안 기업을 찾지 못했거나 주주총회에서 반대가 돼버리면 스펙은 해산되고 상장 폐지가 됩니다. 하지만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해서 내 투자금이 영원이 되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은 반환됩니다. 즉 만약 내가 뭐 AAA 티커를 15불 주고 샀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 상장 폐지가 되면 저는 5불의 손실을 입고 여기 원금 10불을 돌려받는 거예요. 만약 내가 30불에 샀으면 20불의 손해를 보는 거겠죠? 이렇게 스펙은 많은 절차를 걸치는 동안 너무나도 변수가 많아요. 딜이 깨질 수도 있고 변수가 많죠. 어떤 기업을 뭐 만나는 것도 변수고. 그래서 보통 여기 기업 물색을 하면서 어느 기업이랑 합병 절차를 논의한다 그러면은 그런 이제 루머가 나오면은 주가가 팍 뛰죠. 근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채널에서는 이미 합병 절차 논의가 끝나고 여기 주주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만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오면 거의 딜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요. 참고로 합병 투표에서 찬성이 되면 보통 늦어도 일주일 내로는 티커가 바뀌고 합병회사로 재상장됩니다. 빠른 경우는 그 다음날 바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2021년 1월 스펙 합병 관련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입니다. 총 5개의 스펙이 찬반 투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순서는 투표가 가까운 순서입니다. IPOC, SMMC, OAC, ACAM, GHIV 사실 이런 기업, 이 티커들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페이퍼 회사들이 합병과 될 기업들은 이렇게 있는데요. 미국 사시는 분들은 뭐 한 번씩 들어봤던 기업이 있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이 티커들은 다 10불로 상장했는데, 현재가를 보면 상장가 대비 약 뭐 10%에서 최대 62%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하나씩 자세히 설명할게요, 뒤에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캘린더로도 그냥 발로 만들어 봤는데 이거 스크린샷으로 퍼가실 분들은 퍼가셔도 됩니다. 출처도 있으니까. 자, 이번 포스팅은 기업 분석 전용 포스팅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소개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 다른 기업 분석 포스팅만큼의 퀄리티는 아니니 간단하게 봐주세요. 자, 그럼 먼저 GHIV라는 이제 티커의 스펙을 볼 건데요. 이 회사는 UWM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할 거예요. 이 회사는 1986년 설립된 미국의 이제 홀세일 모기지에서 1등을 다투는 업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회사죠. 퍼체이싱 론, 즉 모기지 구매 관련 대출에서는 3개 중 1개가 이 회사에서 펀딩을 한다고 해요. 뭐 사이즈가 장난 아니죠. 저금리로 미국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2020년 3분기간
매출은 이제 전년도 동기간 대비 253%나 증가하는 괴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기업 가치는 약 이제 161억 불이고 합병 관련 투표일은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성장률과 수익률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공시자료예요. 2019년 기준 총 매출은 12억 불을 기록했고 4억 불가량의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참고로 설명드릴 5개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회사입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수치로요. 2019년의 매출은 전체 매출은 115% 증가했고 순이익률은 32%를 증가했습니다. 죄송해요. 순이익률은 3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오래된 업력을 바탕으로 뭐 굉장히 탄탄한 회사네요. 이런 기업이 왜 스펙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냥 직상장이나 IPO를 하지? 다음은 IPOC인데요. 이 기업은 크로버 헬스라는 기업과 합병을 한다고 해요. 이 회사는 2013년 뉴저지에서 설립된 건강보험 관련 기업인데요. 주로 시골이나 교외 지역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메디케어 보험 청구 처리가 주 업무라고 해요. 하지만 요즘에는 원격 진료와 고객들의 임상 데이터를 IoT와 접목해서 분석하고 문제가 예상되면 직접 방문한다고 합니다. 주 고객들이 이제 어르신분들이니까. 현재 7개 주에서 약 5만 7천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이 기업은 구글 벤처스의 투자도 받은 회사로 유명해요. 기업 가치는 12억 불이고 합병 투표일은 1월 6일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현재는 여기 색칠된 이 7개의 주에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다 좀 이제 교외 지역이죠. 이렇게 보면 2019년 총 매출은 4억 6천만 불이지만 1억 8천만 불의 적자를 냈어요. 그리고 매출은 이제 5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39%와 마이너스 78%를 기록했네요. 뭐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의 차이가 큰 이유는 이런 게 있겠죠. 주로는 이제 인터레스트 비용이 있고. 다음은 SMMC입니다. 이 기업은 빌트러스트라는 기업과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요. 빌트러스트는 2001년 뉴저지에서 설립된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및 결제 처리 솔루션 제공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핀테크 기업이에요. AR 그러니까 매입 채무죠. 외상. 이 매입 채무와 기업 간의 지불 방식을 디지털화 시키면서 자동화된 인보이스 투 캐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해요. 즉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기술로 고객이 고객으로부터 지불받을 금액을 그러니까 지불받는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준다고 해요. 그러므로 생산성과 특히 현금 흐름의 대폭 증가하는 장점이 있어요. 돈이 이제 현금 흐름이 빨리빨리 이제 돌아가니까요. 이게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이게 정말 핵심이죠. 생명이죠, 생명.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93%의 이거 93%인데 죄송해요. 93%의 고객 유지율이라고 합니다. 고객들이 이거 한번 쓰면 잘 안 나가나 봐요. 기업 가치는 15억 불이고 합병 투표일은 이제 1월 10일입니다. 이건 93%입니다. 죄송해요. 보시면 현재 1,800개가 넘는 고객이 있고 1조 불이 넘는 인보이스를 이제 프로세스했다고 해요. 2020년 예상 매출은 1억 불이 넘고 매년 꾸준히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예상한다고 해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매출 중 이제 93%는 계속해서 발생되는 리커링 매출이고요. 이 기업은 2019년에 1억 3천만 불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동시에 2,200만 불의 적자를 냈어요. 매출은 13% 증가했고 매출 총 이익률은 47%로 이건 비교적 양호해요. 하지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15%가량을 기록했네요. 다음은 OAC라는 티커입니다. 이 기업은 힘스라는 기업과 합병을 하는데요. 이 힘스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2017년 이제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은 이제 헬스케어 전문 기업이에요. 특히 밀레니얼들 타깃의 건강 제품과 원격 의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또 구독형 서비스도 제공해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피임, 여드름 치료, 보충제, 탈모제 등의 제품도 제공하고 또 밀레니얼들의 성 관련 제품 그리고 멘탈 헬스 제품도 제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간단한 병이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1차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심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내고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해요. 유료 가입자 수는 약 26만 명이고 최근 2년간 세 자릿수 매출 증가를 기록 중입니다. 매출의 90%는 이제 리커링 서비스고요. 리커링 이제 매출이고요. 근데 이건 또 기업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숫자에만 현혹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3년 만에 기업 가치가 16억 불을 달성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박을 터뜨린 것 같네요. 합병 투표일은 1월 19일입니다. 그럼
잠깐 이 기업의 짧은 광고를 그냥 보고 갈게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것도 팬시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재밌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재물을 볼게요. 그럼 매출은 8,200만 불을 기록했지만 적자가 7,200만 불이에요. 그래도 매출이 전년 대비 209% 증가해주고 매출 총이익률은 이제 54%인 것을 보면 기업의 성장성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요. 크게 성장에 집중하는 만큼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뭐 그냥 거의 포기한 상태네요. 빈사 상태죠. 그럼 마지막으로 ACAM을 볼게요. 이건 카로츠와 합병을 할 예정인데요. 이 카로츠라는 회사는 2011년 설립된 온라인 중고차 위탁 판매 기업입니다. 흔한 온라인 중고차 판매 기업이지만 업계에서 유일하게 소매 위탁 판매 모델을 이제 채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차량 선택 시 매력적인 옵션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중고차 판매 업체처럼 파이낸싱과 밸류에이션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중고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기업 가치는 8월 1.5억 불이고 합병 투표일은 1월 20일입니다. 보시면 뭐 커미션 피 같은 것들이 거의 없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다른 플랫폼보다 우위에 있다고 해요. 뭐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뭐 공짜로 집까지 배달해주고 또 미국 전역에 피지컬 매장이 있어서 뭐 직접 방문해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큰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카로츠의 2019년 매출은 1억 불이지만 1,200만 불의 적자를 기록했어요. 매출은 76%나 증가했는데 업종 특성상 매출 총이익률이 8%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 아시다시피 저는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기업은 뭐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투자 관점은 다 다르니까요. 그래도 관리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인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큰 폭의 마이너스는 아니고 각각 뭐 10%가량만 기록했네요. 네, 오늘은 제 채널 처음으로 스펙 관련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렇게 스펙도 비교적 안전하게 미리 간단하게 기업 분석을 하고 나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지금은 이렇게 투표 일정이 나왔지만 이 날짜가 뒤로 밀릴 수도 있고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합병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스펙들의 주주들이 해당 업체랑의 합병은 뭐 절대 반대한다. 그러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스펙에 투자를 하시거나 이제 하실 분들은 이 티커가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이전 IPO 락업 영상과도 마찬가지로 이 영상의 호응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고 다음 2월달 영상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다양한 컨텐츠들을 시도해보고 뭐 그중 가장 호응이 괜찮은 것들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요. 물론 제 채널의 메인 컨텐츠는 기업 분석입니다. 곧 기업 분석 영상도 올릴 거예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댓글과 좋아요가 없으면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 컨텐츠가 별로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